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네, 여기서 바로 꽝! 바로 그냥 받쳐서 날아가면 가는데 갑자기 이쪽에 있는 양카가 급동이 나와서 급하게 화장실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불법 유턴을 잽싸게 해버리는 겁니다. 네, 여기서 그냥 불법 유턴을 해버리는. 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사거리 사고와 안전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거리라는 곳은 항상 모든 사고의 거의 80%? 네, 큰 대형 사고의 대부분이 사거리에서 납니다. 크건 작건 사거리라는 곳은 항상 여러분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있지만 정말 사거리만큼 위험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거리의 위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잘 숙지하셔도 사거리에서 날 수 있는 사고는 거의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말만 잘 들으시면 네, 여러분 오래오래 생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생존율이 오래 살아야지 나중에 전기 바이크도 타보고 2020 원더키드 아닙니까? 나중에 떠다니는 바이크도 한번 호버 바이크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거리에서 가장 많이 나는 사고 사례 딱 3가지 정도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네, 신호 위반 차량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우선 요게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바이크를 타는 여러분이고 CBR 천알랄 요게 지금 주인공입니다. 자, 이제 이쪽에 있다가 좌회전을 할 거예요. 좌회전을 할 겁니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평소 하던 대로 네,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으로 붕 갑니다. 이렇게 붕 가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급하게 노란불이 꺼질랑 말랑 그러는데 진입하는 차가 있었어요. 자기 신호가 곧 바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노란불이기 때문에 빨리 이곳을 지나가려고 있는 힘껏 풀가속을 합니다. 보통. 자, 그러다가 이것도 또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거죠. 자, 이 친구도 진입을 할 때 그냥 앞만 보고 간 거죠. 붕 가는데 이쪽 차는 전속력으로 풀악셀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네, 여기서 바로 꽝! 바로 그냥 받쳐서 날아가면서 바로 시온으로 네, 상승 네오 만나는 거죠. 자, 요렇게 네, 사고가 바로 나게 돼 있습니다. 자, 또는 여러 방향에서 올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차가 신호가 끊길라 그래서 전속력으로 가속을 하는데 이미 이쪽 신호가 좌회전이 들어온 상태죠. 이 차가 나쁜 놈은 맞습니다.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앞만 보고 좌회전, 자, 룰루랄라 좌회전을 하다가 이 차가 전속력으로 오면서 바로 받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누우면서 네, 시온행, Knocking on Heaven's Door. 자,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자, 이런 류의 사고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가장 무서운 점은 엄청나게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차 자체가 자기 신호가 끝난 상태에서 다급하게 빨리 이곳을 지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풀가속을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있는 힘껏 가고 있는 차한테 전속력으로 받치게 되는 겁니다. 좌회전 받아서 가는 바이크나 차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살살 가죠. 살살. 그렇게 전속력으로 안 가죠. 사거리 신호에서 가끔 뱅킹각 대구서 눕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네, 이런 분들은 좀 정신 나간 분들이고 사실 이쪽이 속도라도 빠르면은 이 차가 빠른 속도로 받더라도 충격이 감소가 됩니다. 어느 정도. 그나마 생존 확률이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좌회전 신호 받아서 가는 차들은 느리게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오는 차가 받았을 때 오히려 피해가 커지는 겁니다. 얘는 거의 정지해 있는 상태고 멈춰있는 바이크에다가 차가 거의 전속력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대부분 이런 류의 사고에서는 거의 사망 내지 뭐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장애가 오는 그런 무서운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식으로 받치면 보통 바이크는 그냥 공중 3회전 하고 거의 뭐 전손 처리, 사람은 날아가서 공중 5회전 하고 근처 전신주 같은데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신주가 있는데 사람이 그 위에 이렇게, 이거 안 보이. 자, 이렇게 전신주에 사람이 걸쳐진 채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네, 이렇게 걸쳐져서 아주 끔찍한 시혼행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자, 그러면은 이런 사고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예방법입니다. 이쪽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전속력으로 출발하지 마세요. 자, 좌회전 신호가 왔다고 빨리 출발하지 마세요. 빨리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간혹 뒤늦게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차를 먼저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신호가 끝나고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은 이런 차들이 보통 확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걸로부터 생존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진입 스타트를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보통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전을 하실 때 맞은편에 이런 식으로 전속력으로 오는 차가 혹시 있지 않나 주시를 하면서 가세요. 반드시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보통 눈으로 보면 볼 수 있어요. 이런 차들을 이쪽으로 볼 수 있는데 보통 잘 못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뭐냐면, 보통 이 라이더들이 이쪽으로 회전을 할 때는 주로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쪽을 주시하고 주행을 하기 때문에 시야각이 되게 좁아져요. 자, 시야를 보통 이런 식으로 보면서 달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면서도 수시로 이쪽을 봐주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간혹 이쪽에서도 미친 척하고 들어오는 차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혹시 이쪽에서도 정신 나간 놈이 오지 않나 주시하면서 갑니다. 네, 이렇게 잠깐 뒤돌아보면서 슬쩍슬쩍 뒤돌아보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출발할 때 역시 이쪽에서도 혹시 차가 오지 않나, 뭐 정신 나간 놈이 진입하지 않나 확인을 하고 갑니다. 자,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쪽 그리고 이쪽입니다. 네, 이쪽을 체크하시면서 한 박자 늦게, 자, 요런 식으로 가시면은 위험 요소를 확실히 체크하고 좌회전으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좀 더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언제든 이쪽에서든 이쪽에서든 정신 나간 놈들이 돌진할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세요. 그래서 앞만 보거나 자기가 갈 방향만 바라보고 멍하게 운전하는 습관은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 습관은 빨리 고치시길 바래요. 그래야지 오래 생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사고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쪽에서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직진 신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직진을 합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이쪽에 있는 양카가 급동이 나와서 급하게 화장실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불법 유턴을 잽싸게 해버리는 겁니다. 네, 여기서 그냥 불법 유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불법 유턴을 쭉 해서 여기로 바로 그냥 유턴을 해버리는 거죠. 네, 이런 양아치들이 간혹 있어요. 종종 보셨을 거예요. 또는 여기까지 안 나가고, 네, 여기서 그냥 중앙선 넘어서 바로 그냥 이렇게 불법 유턴을 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또 직진이잖아요. 오토바이들 보통 신호 바뀌자마자 윌리 하면서 그냥 부왕 전속력으로 가버립니다. 당연히 위험 요소가 전혀 없다고 판단됐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 차가 불법 유턴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거의 정면 충돌. 이렇게 되면 바이크가 불리하죠. 항상 바로 그냥 공중 7회전 하고 그 와중에 사람 분리되면서
사람은 또 공중 10회전 하고 바이크는 구당땅 넘어지고 전손, 그리고 사람은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바로 시온행이다.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고입니다. 왜냐면 바이크가 전속력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 역시 전속력으로 잽싸게 유턴을, 불법이잖아요. 불법이기 때문에 이 차도 잽싸게 유턴을 하려고 전속력으로 유턴을 해버립니다. 토크발 살려서 일단 풀악셀로 그냥 드리프트로 돌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받치는 경우에 정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호가 바뀌고 직진 신호가 떨어져서 앞에 길이 뻥 뚫려 있다 하더라도요, 물론 이렇게 뒤에 앞에 차를 한 대 끼고 있는 경우는 이 차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 차가 총알바지 역할을 해줍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얘가 먼저 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고가 덜 나는데, 보통 큰 사고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바이크가 출발선 앞쪽에 있을 때입니다. 정지선 선두에 있을 때 전속력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기는데, 예방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전방에 안전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살살 갑니다. 살살 천천히 출발합니다. 천천히. 신호 녹색불 들어오자마자 바로 윌리 해가지고 부아 이렇게 출발하면은 그만큼 사망 확률이 높아져요. 앞쪽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쪽을 주시하면서 조금 한 박자 늦게, 녹색불이 바뀌더라도 한 박자 늦게 설설 가시면은 혹시라도 이쪽에서 양카가 불법 유턴을 하더라도 눈으로 다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급해진다 하더라도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놈이 정신 나간 짓을 하면은 정신 나간 놈하고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해 갈 수도 있고, 또는 얘가 이렇게 갑자기 불법 유턴하면 속도를 줄이면서 이쪽으로 뭐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요. 어쨌건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0. 몇 초라도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찰나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빠르게 출발하면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갑자기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나타날 때 대비를 할 수 없다는 거. 이 부분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고는 미연에 막을 수 있어요. 한번 제가 목격했던 게, 이쪽에 바이크가, 저는 이 뒤쪽에서 오토바이 타고 있었어요. 저는 요 옆에 있었습니다. 옆에 나란히 서 있었는데, 신호 바뀌자마자 이 친구가 알차였어요. 알차. 고백이랑 알차였는데 갑자기 무악 출발하는 거예요. 막 있는 거 빵 출발하는데, 저도 이 뒤에서 보면서 참 성질 급하네 저 친구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프라이드였어요. 튜닝된 양아치 프라이드, 금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오다가 후악 트는 거예요. 난 무슨 드리프트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확 해서 거의 이 정도 거리에서 갑자기 급하게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에서 이 친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정말 하늘이 도왔는데, 우선 그냥 운이 좋았던 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양카가 그래도 엄청 빠르게 돌았어요. 이 친구는 멈출 속도가 없었어요.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이미 풀가속을 하고 전속력으로 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지만, 이 차가 좀 빨리 확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바이크는. 하지만 정말 하늘이 살렸다. 이 친구들이 빠르게 유턴을 했기 때문에 운 좋게 부딪히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보면서, 야 진짜 저 친구 운 좋다. 야, 오늘 거의 시온 갈 뻔했는데 그냥 하늘이 살렸구나. 대단하다. 로또 사라. 자, 또 다른 사고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사고 유형이냐면, 자, 이렇게 앞쪽이 막혀 있는 경우, 앞에 이렇게 차들이 다 막혔어요. 지금 앞에 차들이 많으니까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합니다. 일로 사이로 비집고 나갈라 그러는데 사이도 틈이 없어요. 도로가 너무 막혀서 지금 갓길로도 나갈 수가 없어요. 갓길로라도 나가면 보통
볼볼볼볼볼 나가서 요 앞으로 와서 요렇게 서 있죠. 보통. 네, 요 앞쪽에 이렇게 서 있는 경우 많죠. 신호 바뀌면은 먼저 치고 나가려고. 자, 근데 이런 게 힘들 정도로 도로가 꽉 막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크 운전자는 보통 중앙선을 넘게 됩니다. 이쪽으로. 요렇게 넘어서 요렇게 볼볼볼볼볼볼 가가지고 앞쪽에 신호가 이미 정지 신호기 때문에 이쪽에서 차들이 올 일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안심하고 요렇게 뿅 나가서 볼볼볼볼볼 가는 거죠. 그리고 요 앞에 요렇게 대기하고 있으려고.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렇게 나가는 순간 이 뒤쪽에서 차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꽝 들이받는 거죠. 네, 그대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그러면 이 차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 차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흔한 일입니다. 왜냐면 이 차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차인 경우도 있고 오토바이인 경우가 더 흔합니다. 보통 이제 배달 오토바이들도 똑같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빠져나가려고 중앙선을 넘어서 이쪽으로 싹 붙어서 가려고 할 때 이 한참 뒤에 있는 차나 오토바이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도 이렇게 나와서 앞으로 가려고. 네, 이미 오고 있는 거죠. 이미 뒤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는 놈이 있었던 거예요. 빨리 가야 되니까 또 전속력으로 빵 왔죠. 그 찰나에 여러분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꽝! 있는 힘껏 받치죠. 항상 얘기하지만 속도가 느리게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몇 배로 더 커집니다. 이쪽에서 오는 차나 오토바이는 전속력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거의 배달 오토바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근데 정말 미친 척하고 차가 뒤에 있던 차가 이런 식으로 넘어와서 박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미친놈들인데 양카들이 이런 짓을 자주 합니다. 이 차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뒤에 서 있다가 차가 너무 막히니까 오토바이 타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차 막히니까 그냥 반대쪽에 차도 없겠다. 조금만 앞에 나가면은 내가 첫 바다로 출발할 수 있으니까 중앙선 잠깐 넘자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앞으로 딱 와서 정지선 앞으로 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러고 꼴에 또 양심은 있다고 비상등 켜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오토바이는 작아서 그나마 작아서 그나마 물론 나쁜 짓이에요. 하지만 스쿠터나 오토바이는 이런 짓들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자동차 입장에서 저 정신 나간 놈 저거 그래도 그냥 조그마니까 귀엽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짜증은 나지만. 근데 미친 척하고 차로 이 짓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쪽에서 전속력으로 들이받치면서 마찬가지로 거의 뭐 시온행위다. 이런 사고는 보통 크게 납니다. 작게 나질 않아요. 전속력이니까 이 차가. 자,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예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앙선을 넘는 짓은 물론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자주 하시는 분들 하더라도 시온 가지 말라는 의미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짓은 그냥 하질 마세요. 사고 나면 여러분이 가해자 됩니다. 무조건 범죄자 되니까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미친 척하고 하실 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나갈 때 후방 확인을 합니다. 나갈 때 후방 쪽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바이크부터 들이밀지 말고 조금만 머리를 내민 다음에 후방에 혹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정신 나간 오토바이나 차가 없나 체크를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없으면은 그때 볼볼볼볼볼 나가서 요 앞쪽으로 이렇게 와 있으면 그래도 시온 갈 일은 거의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약간의 또 변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비슷한 경우인데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일명 블라인드 스킬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자, 어떤 경우냐면 아까처럼 신호가 멈춰 있기 때문에 앞에서 먼저 첫 바다로 출발하려고 바이크가 이렇게 볼볼볼볼볼 중앙선 넘어서 나왔어요. 일로 이제 들어갈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갈라 그러는데 이쪽에서 이미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오고 있는 차가 있었습니다. 자, 오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쪽에 차가 승용차면은 그나마 보여요. 이쪽 시야가. 근데 하필이면은 재수없게도
이 앞에, 자, 이 앞에, 네, 중장비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 높은 중장비가. 네, 또는 대형 트럭이겠죠. 네, 이렇게 쳐봅시다. 자, 이렇게 거대한 덤프 트럭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중앙선을 넘어가는데 이쪽이 시야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라이더 입장에서는 이 걸려서 이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서 전속력으로 좌회전 하고 있는 차랑 꽉! 네, 이렇게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날아가면서 락킹 온 헤븐스 도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훅 간다. 자, 그러면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 이런 경우도 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시면 안 되지만 미친 척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온 가지 말라고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갈 때 후방 정보 중요하다 그랬죠. 뒤쪽에서 차가 오지 않나 한번 확인하시고 중앙선을 넘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큰 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쪽에서 좌회전해서 돌진하는 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빼꼼 쳐다보세요. 네, 슬쩍 빼꼼 쳐다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빼꼼 쳐다보고 이쪽에 차가 있으면은 최대한 옆에 붙어야 돼요. 네, 트럭 옆에 최대한 밀착해 가지고 몸을 숨겨서 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100% 안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쪽으로 아무리 붙는다 하더라도 이 차가 만일에 네, 크게 이렇게 유턴을 돌면은 그나마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는 이 차가 자 가다가 오토바이를 목격하고 이런 개 하고 이제 삐 하면서 이쪽으로 피해 간 거죠.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안 좋으면 이 차가 정말 바싹 돌고 있다 그러면은 뭐 빼꼼 내밀던 뭘 하건 무조건 받쳐요. 네, 무조건 요 사이에 딱 짜부됩니다. 이렇게 빠직. 네, 여기 사이에 딱 낑겨가지고 바로 이제 인간 포가 된다. 그냥 뭐 바로 그냥 짜부. 네, 짜부되면서 시온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기 싫으시면은 일단 이런 짓은 하지 마시고요. 미친 척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튀어나가지 마세요. 바로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오는 차랑 또 빵 박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혹시 차 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슬쩍 내밀고 한번 보세요. 이쪽에 혹시 차 안 오나. 혹시 차 안 오나 빼꼼 내밀어 보고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가시던가. 하지만 저는 권장 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네, 이러다가 훅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이 차가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트럭도 앞으로 슬슬 갈라 그러겠죠. 그럴 때 뭐 합니까?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거 있죠? 네, 보통 차들은 트럭이나 중장비들은 느리게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호 바뀐 거 답답해서 중앙선 넘어서 잽싸게 무앙해서 먼저 갈라 그러죠. 흔히들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백이랑 아차 타시는 분들이 이 짓거리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후앙 나가다가 이 차랑 하고 빵 박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런 사고의 경우에 이 차 잘못이죠. 네, 이 차도 잘못이에요. 신호 위반한 겁니다. 이쪽 차 직진 신호에서 얘가 끼어든 게 잘못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경우에도 이 차가 다급하기 때문에 전속력으로 와서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중앙선 넘었죠. 이 오토바이 여기서 분명히 신호가 바뀌었지만 중앙선을 넘어서 앞으로 끼어들었기 때문에 역주행입니다. 네, 이건 엄청난 신호 위반이에요. 역주행을 해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사고 시비를 가릴 때도 유리하게 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꽤 많아요.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불리해집니다. 되게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짓은 하지 말아라. 자, 뭐 사례들을 설명해 봤습니다. 자, 우선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모든 경우에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불법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똑같이 불법을 저지르는 바이크나 차와 충돌하는 상황도 정말 많고, 그리고
여러분이 조심한다 하더라도 억울하게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는 거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정말 많은 곳이 이런 교차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전속력으로 돌진하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정말 많이 나오는 정말 마의 사각지대다, 죽음의 사거리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모든 신호를 받는 길에서는 항상 여러분이 조금만 천천히 신호가 바뀌더라도 뒤에서 차들이 빵빵 거린다 하더라도 한 박자만 늦게 출발하면서 주변 상황을 둘러보고 진입을 하면은 대부분의 큰 사고를 많이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사거리뿐만 아니라 어떤 쪽에 뭐 교차로 신호든 간에 한 박자 늦게 그리고 천천히 출발. 보통 신호 바뀌면은 무슨 모토GP 출발하듯이 녹색불 딱 켜지면은 우왕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훅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사거리에 뭘 믿고 그렇게 전속력으로 달립니까? 이건 뭐 그냥 목숨 내놓고 달린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이런 분들, 특히 신호 바뀌면서 바로 윌리하면서 무왕 출발하는 분들 있죠. 뭐 바이크 테크닉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도로에서의 생존율은 극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도로에서의 서바이벌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수라고 보시면 돼요. 진정한 고수는 도로에서 오래 살아남는 게 진정한 초고수입니다. 신호 바뀌고 빨리 가면 뭐합니까? 뭐 이게 속도 빨리 해가지고 여기서 뭐 뱅크가 전속력을 출발해서 여기서 왜 무릎을 긁어요 도대체. 무릎 긁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도 훅 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냥 무릎을 긁고 싶으시면 차라리 어디 그냥 야산이나 지방 와이딩 코스를 가서 뭐 무릎을 꿇다가 산으로 뭐 산신령이 되던가 알아서 하시고, 일반 공도에서는 오래 살고 생존율을 높이시려면 항상 천천히 늦게 그리고 주변을 살피면서 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도로에서 초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유형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뭐 가끔 시간 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생존! 자, 벙커모토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자, 여러분들의 생존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항상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